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위령공제 15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사야아 여이여로 위 다하기 지지자여와 이렇게 공자가 먼저 말씀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자공이 대왈 연하이다 비어이까 라고 하니까 왈 비하라 여는 이리관진이라 이렇게 답을 한 내용인데요. 공자와 자공의 대화입니다. 사야아 할 때 요 사가 자공의 이름이죠. 이 여로 위 다하기 지지자여와 이렇게 됐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쓰는 너 여자입니다. 2인칭 너예요. 너. 여자라는 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여로 위 다하기 지지자여와 그럴 때 요 이자하고 요 위자하고 이렇게 이 위하고 여기 사이에 A가 들어가고 이 뒤에 B가 들어가면 이 A 위 B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A 위 B 이런 형식이 되면 이것은 A로서 B를 삼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A의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나가 들어왔죠. 나. 그래서 나를 B라고, B가 뭐냐면 다하기 지지자예요. 많이 배워서 또는 많이 배우고 그것을 많이 배운 그것을 기억하는 자,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B예요. 그러면 나를 그런 사람,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고 너는 여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해보자면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공자가 자공에게 먼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공이 공자한테 뭘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공자가 먼저 자공을 이름을 부르고 자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자공이 공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공은 공자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는 자. 그러니까 자공이 생각할 때 공자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공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 공자는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실까 했을 때, 그것은 공자는 많이 배우고 배운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는 그런 분이셔서 저렇게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공자가 자공에게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왜 자공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공자가 추측을 했냐면, 자공이 그동안 공부를 해온 것을 공자가 잘 보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되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많이 배워,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는 방식의 학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제 이 자공에게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지에 도달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까지는 많이 배우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는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최고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자가 요 얘기를 먼저 질문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공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비어일까? 아닙니까?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했고 공자는 비하라 그랬죠.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여는 이리관진이라 했습니다. 나는 하나로서 모든 그것을 꿰뚫는다. 이렇게 이리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리관지라는 말이 논어에 2번 나와요. 공자가 증자에게 한번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서 자공에게 또 한 번 하시고 이 2번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공자가 증자한테 말을 했을 때 증자는 예라고 대답을 했고 다른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증자한테 다시 묻자 증자는 그 이리관지가 충서라고 말을 했던 것이 앞에 2인편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증자한테 말한 것은 이 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 요것은 알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리관지를 얘기하고 그 맥락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증자에게 말한 것이나 자공에게 말한 것이나 이 말을 들은 이 공자에게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딱 유일하게 2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2제자가 상당히 공자 제자들 중에 의미가 있는 평가할 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자, 이리관지는 그럼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다하기, 많이 배우고 그 배운 그것을 기억하다, 기억하는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 글자가 요 갈지자가 많이 배우고 기억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워서 기억하는 걸로 공자가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로서 그것을 관통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원리인데요. 자,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느낌이냐면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음식 중에는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양식 중에서도 뭐 프랑스 요리가 있을 거고 뭐 영국 요리가 있을 거고 스페인 요리가 있을 거고 뭐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다 그럴 적에 한식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재료를 다루는 법, 재료를 요리를 하는 법, 요리를 할 때 어떤 불에 어떤 냄비나 프라이팬이나 뭐 찜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사용을 하고 그럴 때 그 재료를 익힐 때 얼마만큼을 익히고 뭐 기름은 튀길 때 기름은 뭘 사용하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걸 다 배웁니다. 그 사람이 중식을 배웁니다. 중식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또 다 배웁니다. 일식을 배웁니다. 일식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식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냐?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는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요걸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식을 배울 때 그러면 처음 기역 니은부터 다 배우느냐? 아니죠. 여기서 배운 것이 이것을 배울 때 당연히 응용되겠잖아요. 이 2가지를 했어요. 일식을 배울 때는 더 쉽게 일식을 배우겠죠. 아시아의 음식을 동양의 음식을 마스터를 하는 어떤 사람이 서양의 음식을 배운다. 그랬을 때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안 배워도 알 수 있는 또는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이미 있겠죠.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이 100가지다 그러면 100가지가 전부 다른 것이어서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를 많이 배우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큰 틀 안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다른 것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게 그냥 이렇게 꿰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낱개를 전부 다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하나, 그 원리에 해당하는 그 핵심에 해당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관통을 하는 방식이지 이게 다 배워서 기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없이 여기로 바로 가려고 하면 그거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속성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속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생략하고 최고 경지로 바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속성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모르면 요 과정에서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공자가 요 단계에 도달한 자공에게 이 단계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 다음 단계, 좀 더 높은 차원의 단계를 공자가 제시를 해주고 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15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2장의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자왈 유아 지덕자 선은이라 그랬습니다. 자왈 유아, 유는 자로입니다. 자로야 지덕자 선은이라 덕을 아는 자가 드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덕을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다. 그 얘기는 세상이 덕 말고 다른 것들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것들에만 관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른 부분이 뭐겠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 덕하고 반대되는 걸 역이라고 공자가 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저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가진 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들도 힘을 가진 자가 되고자 하고 온통 세상이 저 힘에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제1장으로 지차는 이게 이제 주자의 해석입니다. 지금 이게 3장인데 제일 첫 번째 장에 공자가 위나라 영공을 만났는데 영공이 진법에 대해서 물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진법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자신은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공경에 처해져서 공자를 따라왔던 종자가 병이 나고 그래서 자로가 화가 나서 선생님 공자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군자가 이렇게 궁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고 공자는 군자니까 그런 거라고 답을 하고 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앞에서 공자가 자공을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많이 배우고 그걸 기억하는 자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리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 그리고 요것이 제1장부터 여기까지는 개 일시지연 의심컨대 요것은 짐작컨대 아마도 뭐 이런 겁니다. 모두 일시지연 한때의 같은 때의 말.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한 얘기일 거라고 주자는 보는 거예요. 그게 맥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임금이 나에게 진법을 물었을 때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진법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온 공자가 자공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배워서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일이관지라고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 덕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라면 이제 그렇게 자공에게 자신의 심사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자로한테 한때의 이야기라면 자로한테 욱해서 군자니까 궁한 거지 소인이면 궁하면 넘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자로에게 이제 여기 와서는 조금 차분하게 얘야 덕을 아는 사람이 덕다 드물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장들은 모두 온현, 자로가 온현 화를 내면서 공자를 찾아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다. 발언하신 거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자도 욱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다 덕을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자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이 해석은 주자의 이 해석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확실히 그렇다고 말을 한 게 아니고 의심의자를 쓴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의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무위이 치자는 기수냐여 신저 부하위제실이요 공기정남면이 이의신이라 이랬습니다. 이 무위라는 말이 함이 없다. 무위, 함이 할 위자 함이 없다. 무위. 함이 없으면 뭔가를 행동함이 없으면 그러면 결과가 없어야지요. 쌀을 씻어서 솥에 안 치는 그 행위가 없으면 밥이라는 게 없어야죠. 근데 요 이자가 그런데예요. 함이 없는데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다스려지고 혼란스러워야 되는데 그런데 잘 다스려진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수냐여 신저. 그분은 순임금이실 거다. 이랬습니다. 순임금은 함이 없는데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잘 다스려졌다. 이겁니다. 부하위제실이요. 그분이 하위제실이요. 무엇을 하셨으리요. 그분이 뭘 했겠냐. 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받아서 그분이 뭘 했겠냐. 하위제실이요. 그분이 한 거라면 고작 공기정남면 이것뿐이셨다. 공기, 자기 자신을 공손히 하고 정남면, 똑바른 자세로 남면을 하셨을 뿐이다. 남면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앉아있는 것을 남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공손히 하여 똑바른 자세로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 뿐이셨다. 이거 이외에 뭘 했겠냐? 그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무위라는 말을 했는데 요 무위 그러면 노자의 무위가 생각이 납니다. 노자의 무위가 생각이 나는데 노자의 무위, 공자의 무위는 당연히 좀 다르죠. 그런데 기본적인 건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무위의 정치인데
그 무위의 정치에서 무위가 갖는 의미가 노자가 말하는 무위와 공자가 말하는 무위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동양에서는 최고 형태의 정치를 또는 최고 형태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무위로 표현하는 것이 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무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할 때 함이 없다. 그러면 저게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고 노자에서 위무위라는 말을 했어요. 무위를 한다고. 무위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함이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집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모가 봤을 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한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한 걸 한 겁니다. 말을 하기가 더 쉬워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걸 한 거예요.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간섭을 하는 게 쉬워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그걸 보고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순임금은 함이 없었어요.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안 했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다스려졌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웠겠는데 아무것도 함이 없는 걸 했기 때문에 다스려진 거예요. 순임금은 뭘 했겠냐예요. 뭘 했겠냐. 요거 했어요. 요거를 했기 때문에 요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을 공손히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공손히 한다. 요때 자기는 지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천자.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도 알고 세상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손하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를 낮췄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인재가 나한테로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인재라는 소위 인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 엄청나게 셉니다. 자기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 임금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라 가라 그러면 싫어해 다. 당신밖에 없고 당신이 최고라고 해야 해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이 사람이 움직입니다. 임금이 그러려면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지존이라는 의식을 내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이 인재와의 사이에서 을이 되어야 돼요. 자기는 절대 갑인데 자기가 그 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을이라고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이 사람한테 해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여야 된다고요. 이게 공기예요. 공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인재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모아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인재를 모아놓고 기껏 어떤 역할을 맡겨놓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자기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여기서 중심을 잡아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각각 적재적소의 역할을 맡기고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일을 하게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풍이 바깥에서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헐뜯고 회방하고 폄훼하고 막 하는 구설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그냥 시행되는 대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막 엄청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걸 누가 막아줘야 되냐면 임금이 막아줘야 돼요. 임금이 이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똑바른 자세로 난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바로 사표 쓰고 나가버리겠죠. 이 임금이 이 어떤 A라는 부처에 B라는 부처에 C라는 부처에 다양한 분야의 국정 전반에 이 임금이 하나하나를 터치하지 않으니까 무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가 되는 거예요. 저 앞에서 공자가 논어 2편, 위정편에서 정치를 북극성에 비유한 것이 있었습니다. 북신, 북신이라고 그랬죠. 비여 북신 그랬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게 비유하자면 북신과 같다. 북신은 하늘의 북극에 있는 별입니다. 이 북극에 있는 별은 다른 별들은 돌지만 이 별은 돌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북신이 돌지 않기 때문에 뭇별들이 마음 놓고 돌고 그래서 천체가 운행을 하고 천체가 운행을 함으로써 시간이 운행을 하고 시간이 운행함으로써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안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무위이다. 그래서 저것이 아무것도 함이 없다, 안 한다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봤을 때 현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고 있다. 요게 요겁니다. 요게 북신이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